자유한국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았습니다. 대표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전 후보가 됐고, 최고위원은 3명은 진홍, 2명은 진박 이렇게 됐는데요. 최고위원들은 원, 외가 3명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 홍준표 체제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 거냐. 어제 저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는 이벤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지역을 돌면서 투표한 부분이나 또 여론조사한 부분이 집계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전해지면서 감자밭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양팔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감자밭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처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감자밭에서 감자 캐면서, 우리가 흔히 감자라고 하면 강원도 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투박하고 소박하고 노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와 감자밭이 어울리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감성 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소통, 협치 이런 일종의 이벤트를 계속해서 재미를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재미를 좀 보고 싶어서 감성 코드를 했는데,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통하는 감성 코드로서 이벤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감성과 관계없이 솔직히 한다면 시청 앞에 텐트 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표와 최고위원 누가 선출됐다 발표나면 전원이 석고 대제를 하면서 하룻밤 그 텐트에서 밤을 새우는, 하룻밤 밤 새운다고 어디 죽겠습니까? 그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을 정권을 당선시켜줘서 좌파들이 망친 나라를 되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은 되살리기는커녕 도둑질을 해먹거나, 그렇다고 좌파들이 도둑질 안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보수라면 안 해야지요. 쓰잘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거나 안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정권을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서 문재인 정권을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2사람만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친박을 자처했던 핵심이라는 사람들일수록 책임이 더 많이 있고요. 비박들도 거기 못지않은 책임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49라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잘못이 5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집권기간 대부분,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 내부 집구석에서 도장 들고 튀고 녹취 털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지난 총선도 대성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당이 되고 여유를 조금은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탄핵이나 이런 사태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뭐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못지않게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 이 사태가 오기까지의 모든 어떤 책임을 자초했는데요. 근데 감자밭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목에 수건씩 하나씩 쓰고 이 밀짚모자 쓰고 꿇어 앉아서 감자 캐면 국민이 이들을 변화한다고 봐줘야 됩니까? 지금 이들이 전당대회 치르는 모양을 보니까 가관이고, 또 이들이 TV 토론을 하는 모양을 보니까 과관이고, 저는 이 사람들을 정신 못 차렸다고 보고 있고요. 그야말로 망하는 길로 들어선, 한마디로 태형적, 말기의 태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는 당선되어서 절풍 모구, 즉 바람을 머리에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 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면서 고생하고 난간을 무릅쓰고 노력한다. 이런 표현을 오늘 현충원에 가서 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조차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바람에 단련되는 부분에서 무엇이 비고 무엇이 바람인가를 갖다가 인식을 해야 비바람을 맞으면서 단련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부터 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라는 토론을 몇몇 그것은 시민단체 측과 여의도 연구원이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이런 단체도 있고 더 나아서 보수 재정립 노선을 만든다고 이런 보수 이념 정당의 길, 한국 보수의 발전과 미래 이런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나 영국의 보수당 전당대회처럼 당뿐만 아니라 당 밖의 보수주의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단체들이 있는데요. 남의 단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 단체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뉴라이트라거나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시민단체 연합이라거나 이런저런 이름을 달고요. 권력의 양지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재벌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를 표방한 한마디로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양지에만 서고 싶어하는 교수들 모아놓은 단체였습니다. 이런 단체들과요 자유한국당이 천번 만번을 회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보수 진영에 그럴싸한 인텔리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교수나 이런 사회운동가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상층에 재벌 대기업 앞잡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단체라고 하면서 바닥으로 조금 가까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양지를 따라서 때로는 이명박 편들었다가 때로는 박근혜 편들었다가 홍준표가 후보 될 만하니 홍준표 편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쯤에 중간쯤에 앞에 말한 상층 인텔리 그룹 A 그리고 바닥형 시민단체 B라고 하면 그 중간쯤에 A와 B 사이에 1.5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전직 장관, 총리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보수 무슨 단체처럼 해서 재단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걸치고 있습니다. 왜 보수가 안 되느냐? A나 B나 1.5나 그 밑에 이제 C가 있습니다. 바닥 하청 청부 회사들. A, B, C 아니면 1.5 데리고 보수의 방향을 연구해봤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 저보고 토론해 오라. 아까 말한 그런 토론회. 제가 거절했지요. 왜? 가면 제가 자유한국당 토론회 작년 올해 2번 갔습니다. 제 딴에는 앞에서 입바른 소리 한다고 했는데요. 주최 측이나 청중들 모두가 제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듣겠죠. 저는 홍준표 대표의 신보수주의요. 경제적으로는 뭡니까? 대기업 재벌 위주의 실패한, 9년 하면서 실패한 그런 경제관을 더 가져가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절대로 자기들끼리는 이견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에 있으면 당에 있는 보수, 또 당에 있지 않은 재벌 앞잡이나 하청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항상 양지만 찾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는 인텔리건 바닥형이건 둘 다 양지형입니다. 그래서 양지형 정당과 양지형 시민단체가 보수 시민단체가 모여서 새로운 보수 영국의 뭐 디즈레일리 노선을 따른다고요. 즉 보수의
개혁을 이루었던 디즈넬리 수상의 길을 따른다? 좀 웃기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자밭에서 첫날, 만날, 백날을 감자캐봤자 거기서 깨달음이 생길 수는 없는 거지요. 홍준표 대표, 육참 골단의 각오로 보수 재건하겠다. 육참 골단 옛날에 문재인 대표가 썼던 말 아닙니까? 자기 살을 발라주고 상대 뼈를 끊는, 즉 내 팔 하나 자르고 상대 목을 날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절반쯤은 언제 망하나? 지금 우리가 막을 힘은 없으니까 대기는 홍준표 되는 게임이었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 망해라. 아마 망할 거야. 수도권에서 정멸을 할 거야. 망하면 정치판에서 정리하고 가면 된다. 여당요, 입이 찢어졌지요. 홍준표 말도 험하고, 그래서 뭐 소수한테만 인기 있는 일종의 컬트 영화 같은 그런 인물 아니냐. 그래서 확장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젊은 사람이나 수도권에 안 통할 사람이니까, 그래, 잘 됐다.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은 잘 됐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70% 지지는 계속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야당들은 차별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친박 청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파가 한둘이 아닌데 그 반대파는 일단 밀어준다가 아니라 빨리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혁신을 하려 해도 혁신의 방향을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범보수 해봤자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요, 자유한국당 출발하는데 덕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악담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덕담을 해주겠습니다. 홍 대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장관 인선이 아닌 거 우린 반대한다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뭐 자기 사람 꼽는 거니까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데요. 그렇다면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보수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바닥의 펀더멘탈을 흔들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전시작전권을 트럼프하고 넘겨주겠다면서 거기에 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몸을 푸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요. 지금 사드가 미국하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 미국에서 잠깐 잠잠하지만 또 터져 나올 겁니다. 자, 사드가 철수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자고우면할 게 아니라, 자, 장관 협조해주겠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협조를 해줄게. 자, 추경 협조해줄게. 니도 선물 내라. 북한하고 현 시점에 있어서 그래 안 된다. 평창 단일 올림픽 안 된다. 사드 당장 배치해라. 환경영향평가 안 된다. 전시작전권 절대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내걸고요. 저는 뒤집어지기 바랍니다. 저 평창 올림픽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일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북한과의 뭔가를 던져주면서 뒷거래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즉 현 시점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전에 어떠한 대화도 안 된다라고 자유한국당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로 접근에, 어프로치에 어느 누구도 힘이 있는 사람이 제동을 걸지 않고 있고 언론조차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걸 말 안 하면요, 진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진전을 여기서 막아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북한에 대한 접근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야당과 협의해서 방향을 정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전면 반대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걷어치우고 평창 검문소 공권력 투입해라. 그리고 전시작전권 무기 연기대로 복귀시켜라 하고 시청 앞에 텐트 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요.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따질 건 따진다면서 협조만 하고 따지는 거는 제대로 못하는 그런 비리비리한 야당을 하려 그러면요. 그냥 강원도 가서 감자랑 계속 쭉 캐길 바랍니다.